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축구계를 뒤흔드는 소문, 바로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단 한 줄의 공식 발표도 없고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표팀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말까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며 팬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표팀 내부 갈등설과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사이의 의견 충돌까지 겹치며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비록 이러한 이야기가 확정되지 않은 전원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 서 있는 박항서 감독의 역할과 한국 축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의 대표팀 재건설이 떠오른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그는 대한축구협회 KFA에서 2025에서 2028년 임기의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되었고,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직책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는 무려 55대 집행부 27명 중 한 명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대표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회장은 총 5명뿐이고 그 안에 박 감독이 이름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축구가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박항서 감독의 경력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화려합니다. 2018년 U23 아시아컵 준우승, 같은 해 AFF컵 우승, 2019년 아시안컵 8강, 두 차례의 C게임즈 금메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 축구를 처음으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끌어올린 감독, 그가 바로 박항서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초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설립, 박린 FC 고문 역할 등 유소년 육성과 행정 분야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경력 때문에 소문이 커지고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아직 증거 없는 전언에 불과하지만 축구 팬들이 박항서라는 이름에서 느끼는 신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상상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한국 축구 구조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마다 1월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이 올 수 없는 만큼 K리거와 아시아리거 중심으로 팀을 꾸려 조직력을 다지고 평가전을 치른 뒤 마지막 옥석 가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금 이 전통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나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1월 전지훈련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리그 시즌 종료가 늦고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빠르게 시작되며 선수들의 휴식 기간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쉬게 하고 각자 소속팀에서 2월부터 컨디션을 올린 뒤 이를 바탕으로 대표팀 명단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기존 관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1월 훈련평가전 패키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대표팀 운영 철학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파 중심의 대표팀 구조, K리그 선수들의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이 틀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선수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여지가 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지금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 팀 조직력 불안, 팬들의 불신과 맞물리며 불필요한 전통 파괴,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월드컵 결과가 이 논쟁의 모든 결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약점은 중원 탈압박의 완전한 붕괴였다. 가나 선수들은 전반 내내 강력한 전방 압박을 걸었고 한국 미드필더들은 이를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패스는 뒤로만 흐르고 측면으로만 빠지고 결국 공격 전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빌드업이라는 역설적인 모습이 반복됐다. 특히 전반 20분 이후에는 가나가 한국의 리듬을 완전히 끊어놓으며 중원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결과 손흥민과 조규성 등 공격수들은
공을 받기도 전에 상대 수비 두세 명을 등지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런 구조라면 공격이 살아날 수가 없다. 승리했음에도 미드필드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나의 빠른 윙어들은 경기 내내 한국의 측면 수비를 흔들었다. 특히 오른쪽 풀백 지역은 매 공격마다 뚫리는 수준이었고 가나는 이 취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동일한 패턴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놀라운 건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전술적 대응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득점은 막아냈지만 이는 수비 조직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나의 결정력 부족 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대가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한국은 분명 2골 이상을 더 내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실수의 차원이 아니다. 선수 간 연계, 커버링, 트랜지션 전환 속도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위험 신호였다. 가나전에서 한국이 넣은 골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장면이 많았다. 조규성의 결정력, 손흥민의 공간 창출, 측면에서의 개인 돌파 등 분명 훌륭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시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체계적인 패턴으로 만들어낸 득점이 아니라 순간적인 개인 번뜩임과 상대 실수에 기대어 나오는 골이었기에 재현 가능성이 낮다. 이것은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같은 큰 무대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 방식이다. 더 큰 문제는 대표팀의 공격이 지나치게 손흥민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나도 이를 알고 있었고 경기 내내 손흥민을 둘러싸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한국은 딱히 손흥민의 부담을 줄이는 전술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해저 축구가 또 한 번 반복된 것이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는 3만 명 남짓의 팬들만 들어왔고 그중 상당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전광판에 등장했을 때만 환호가 터졌다는 AFP 묘사는 현장의 온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팬들은 승리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경기력으로 월드컵을 치를 수 있나? 라는 불안감 속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불신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팀 내부 갈등설, 전통의 붕괴, 경기력의 정체, 전술적 실험 실패, 선수들 간 호흡 불안. 팬들이 지적하는 분야는 너무도 폭넓습니다. 그렇기에 소문 하나, 갈등설 하나에도 팬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등장하자 팬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인가? 라는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소문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박항서 부회장의 역할, 1월 전지훈련 폐지, 경기력 문제, 팬들의 불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사령탑을 맡느냐가 아니라 대표팀이 어떤 철학과 구조로 월드컵을 준비하느냐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오든 홍명보 감독이 계속하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오든 중요한 건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뤘던 박항서 감독 사령탑 부임설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 없는 소문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커지는 이유는 지금의 대표팀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 믿습니다. 한국 축구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논쟁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